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새는 진짜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집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개발자로 많이 관심을 주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개발자들한테도 타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새는 학생은 물론이고 이제 코딩과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다른 직장인 분들이 저한테 참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부트캠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부트캠프라는 용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코딩 학원 같은 거예요. 학원은 학원인데 수능이나 영어, 국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코딩만 집중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르치는 곳이 부트캠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언어, 그리고 웹사이트, 모바일 앱 같은 걸 만들 때 필요한 스킬들,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필요한 면접 준비까지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학원이랑 되게 다른 거는, 학원들은 보통 강의를 듣기 전에 수강료를 내잖아요. 근데 부트캠프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개발자로 취업이 되면은 그 사람의 연봉 몇 퍼센트를 수업료로 나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아예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수강료 자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부트캠프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진 수익 모델이고,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대로 넘어갔어요.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부트캠프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더 궁금해 하실 만한 거는, 그래서 부트캠프를 꼭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을 노리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그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만 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부트캠프의 장단점을 잘 따져봤을 때 그래도 한 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장점들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코딩은 혼자서 독학을 해도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혼자서 독학하려고 할 때 처음에 엄청나게 헤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되게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 딱 탁월한 초이스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학원이나 학교처럼 교과 과정이 잘 짜여져 있고 선생님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같은 거를 동시에 배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이제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부트캠프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학원을 다니는 이유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 과정들을 혼자서 독학할 수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찝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랑 또 같이 도와가면서 협력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원에 갔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코딩 그리고 이 개발자라는 취업 시장에 적용을 시킨 거니까 아무래도 그 시스템에 좀 더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컴퓨터 공학과를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딩 부트캠프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만 이수를 하면 되니까, 사실상 나는 남들이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빨리 배워버리고 취업을 바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싸고 더 빨리 개발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 뭘 전공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좀 급하다, 내가 지금 당장 코딩을 배워서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러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부트캠프를 하고 나서 내가 개발자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수강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부트캠프를 하고 나서도 개발자가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부트캠프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그냥 그만둔다거나, 부트캠프를 하고 나서도 개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취업에 열심히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결국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연봉의 몇 퍼센트를 떼줄 이유가 없으니까 수강료가 완전히 무료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봐주는 학원에 갔다가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원에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코딩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가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짜로 수강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점 얘기했으니까 또 단점도 얘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 단점은 부트캠프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력서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를 많이 봤는데, 물론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개발자 취업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트캠프에서 코딩을 배웠다는 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아닙니다. 부트캠프 이수를 했다는 거는 스펙에 전혀 무관한 그런 거고, 그냥 단지 이 부트캠프에서 내가 얼만큼 배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종종 이제 어떤 부트캠프들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코딩 시험을 봐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부트캠프들이 몇몇 있는데,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와, 나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들어오는 부트캠프에 들어왔으니 이 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은 취업 시장에서 좀 더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경험으로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트캠프를 뭐 했다는 거는 전혀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코딩을 거기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만큼 잘 배울 수 있느냐, 그게 다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입학사정관한테 제가 대치동에 이렇게 경쟁률이 센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점수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비쌀 수 있는 수강료예요. 이게 단점이라는 게 조금 의외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내 수중에 있지 않은 돈을 나중에 수강료로 낼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부트캠프를 듣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나한테 지금 없는 돈이고 나중에 뭐 만들어서 낼 돈인데 뭐 꽁돈으로 수업료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아니죠. 당연히 내가 나중에 개발자가 돼서 열심히 코딩해가지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부트캠프에 내는 건데, 이게 생각을 좀만 더 깊게 해보면은 지금 내 돈 몇십만 원 수강료로 내는 게 나중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 연봉에서 꺼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트캠프가 이런 식으로 수강료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개발자로 취업을 했을 때 총 수강료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부트캠프에서는 얕은 코딩을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은 아마도 뭐 4년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것인데,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4년 동안 코딩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트캠프에서는 그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3개월 내지 6개월로 압축을 해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지식의 깊이나 범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부트캠프 회사들의 목적이에요. 일단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고, 부트캠프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선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는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트캠프 회사들은 좋은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들을 최대한 많이 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학생이 개발자로 어디로든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 입장에서 내가 코딩을 진짜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진짜 뭔가 깊은 원리까지 이해도 하고 코딩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학생의 목적과 부트캠프 회사의 목적이 서로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학생이 지향하는 개발자의 모습과 이 부트캠프에서 보는 개발자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부트캠프에서 6개월 동안 코딩 공부를 한 학생과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코딩 공부를 한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가 코딩을 무조건 잘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반대의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시스템적으로 부트캠프 회사는 어떻게든 이 학생이 개발자로 어디로든 취업을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학생이 뭐 진짜로 코딩의 원리를 잘 깨우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뭐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전혀 뭔가 이 부트캠프 회사의 목표랑은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은, 부트캠프를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런 장단점들을 좀 잘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부트캠프를 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커리어 전환을 시도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기회비용이 좀 크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들을 이미 다 해봤고 나는 이제 부트캠프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또 고민을 바로 해야 될 것이, 근데 어느 부트캠프로 가야 될까요? 이거잖아요. 한국에 이미 많은 부트캠프가 있고 선택지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42서울이라는 곳이에요. 42 Seoul. 이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트캠프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기부 산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짜고, 오히려 세전 월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뭐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저는 못 들어봐서 한국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코딩을 배우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돈 줄게 너 코딩 배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놀랐고, 또 나라에서 하는 비영리 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교육생 선발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지원 자격은 민법상 성인 그리고 고졸 이상이고요. 군인은 안 된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지원 과정은 첫 번째로 온라인 테스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체크인 미팅, 그리고 1개월 집중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본 과정, 이렇게 4단계고요. 집중 교육 과정과 본 과정을 합쳐서 최대 24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온라인 테스트는 코딩 테스트가 아니고 2시간 동안 하는 논리력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로 코딩 테스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을 때는 퍼즐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던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인 체크인 미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체크인 미팅에서는 본인 확인과 신청 자격 요건 같은 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1개월 집중 교육 과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 과정에 앞서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싶은가, 그리고 얼마나 잘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개월 집중 교육 과정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다음 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본 과정에서 이제 코딩을 좀 더 심화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멘토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해보면서 코딩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실제로 기업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네요. 이게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제일 이제 현타가 오는 부분이, 와 내가 지금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 부분이 좀 현타가 자주 오는데, 아예 교육 과정 중에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공되는 혜택들은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교육생을 위한 학습 공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전 월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도 있고요. 참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온라인 테스트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온라인 테스트는 상시 지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인 미팅은 정해진 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밑에 내용으로 남겨놓을게요. 저한테 오는 많은 문의를 한꺼번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개발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부트캠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뭘 하든지 간에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린 거였고, 제가 개발자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들도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고, 또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자기 목적이 개발자로 취업하는 것, 그러면은 이런 교육 과정, 코딩을 배우고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일단 입사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코딩 인터뷰가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느껴봐야 내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공부하지? 여기까지 생각이 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코딩 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트캠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봤자 뭔가 길을 조금 많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코딩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시험을 쳐보거나 입사 테스트를 먼저 해보거나 이런 걸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